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앵커입니다. 오늘은 앞에서 예고를 해드렸던 것처럼 한일 관계의 새로운 내관 시리즈 2편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해군 관함식에서의 우길기 논란 한번 다뤄볼까 하는데요.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제주 해군기지에서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 관함식이 열리는데요. 바로 이 행사에서 일본군이 우길기 개항을 고집하면서 문제가 점점 커졌습니다. 참고로 우리 해군은 일본을 포함해서 14개 국가에 이번 관함식에서 자국의 국기 그리고 태극기만 개항을 할 것을 요청한 상태인데요. 그런데 일본 자위대는 끝까지 우리는 우길기를 개항해서 관함식에 참석하겠다라고 밝혀오면서 계속 논란이 됐던 겁니다. 이 자위대 수장인 가와노 가스토시 통합막류장은 기자회견에서도 일본 자위대가 우길기를 내리고 관함식에 참석할 일은 절대 없을 거다라고 강경하게 입장을 밝혀왔었고, 일본 해상자위대 한 간부는 우길기를 내리라는 요청이 굉장히 예의가 없는 요청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다고 해요. 누가 누구한테 예의가 없다고 하는지 저는 이 소식 듣고도 진짜 열받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독일이 나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 문양을 달고 이스라엘이 주최하는 행사에 나간다는 거예요. 이거 상상만 해도 사실 이건 상상도 안 되고, 아마 정말로 그렇게 한다고 했다면 국제사회로부터 엄청난 비난과 비판과 욕과 별의별 얘기를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유독 우길기만큼은 그런 인식이 좀 약한 게 사실이고, 특히 일본은 이거를 오히려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어이가 없다는 거죠. 일본의 이런 인식 자체가 굉장히 열받고 어이없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건데, 1차적으로는 그래서 일본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강력하게 말을 하는 거고, 그런데 2차적으로 문제를 하나 더 꼽으라면 사실 우리 해군의 초기 반응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해군 관함식, 여러분들 이전에는 알고 있었나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큰 논란이 됐던 이유, 그 발단이 바로 해군 측에서 이런 설명을 하죠. 행사에 우리가 일본군을 초청한 거기 때문에 자국 해군기를 다는 국제관례상 일본 자위대가 우길기를 달더라도 국민의 폭넓은 양해를 부탁한다. 이것도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여론이 폭발한 겁니다. 우길기에 관해서라면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될 우리 군이 오히려 국민에게 많은 양해를 구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해서 국민에게 일본이 전범기를 달고 오더라도 여러분 이해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론이 폭발한 거고요. 이것을 감지한 정치권에서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루기 시작한 건데요. 참고로 지난 1일에 있었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본은 우길기가 한국인들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섬세하게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일파만파 커지고 여론이 급속하게 나빠지자 일본 측에서 변화된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또 어이없는 일이 나옵니다. 바로 우길기를 내리고 관함식에 참석하겠다가 아니라 우길기를 내릴 바에는 우리는 관함식 자체에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통보를 해온 거죠. 사실 여론이 이렇게 들끓고 아예 인터넷상에서는 야 일본 그러면 오지 마 라고까지 얘기가 계속 된 상황에서 그 이후에도 일본은 이걸 고쳐먹을 생각을 전혀 안 했고요. 오히려 국내에서 사열을 받는 좌승함을 기존의 일출봉함에서 독도함으로 바꾸자라는 얘기까지, 이거는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는 아니고 이런 얘기까지 거론이 되자 일본 측에서 그러면 우린 참석 안 해 라고 이렇게 결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일본군 측에서는 우리는 우길기 절대 내릴 수 없다라는 고집을 계속 견지하고 있는 데다가 만약에 좌승함을 독도함으로 바꾸게 되면 행사가 시작했을 때 결국 일본군이 이 독도함을 향해서 경례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데 가뜩이나 독도 문제로 민감한 일본 측에서 독도함에다가 대고 경례를 한다? 걔네들도 이거는 용납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하다 보니 관함식에 아예 불참하겠다라고 우리나라에 통보를 한 겁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우리나라에서 우길기를 달고 뭔가 행사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 국제 행사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일본의 인식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재확인할 수 있었고, 정말 반성하지 않고 옛날 역사적인 면을 전혀 돌아보지 않는 그들의 입장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 측에서도 굉장히 열받는 거고, 또 이런 열받는 여론을 정치권에서 다시 한번 감지를 했기 때문에 이때를 타서 참 관련한 여러 가지 법안들이 실제로 나오긴 했습니다. 우선 지난 2일에는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쟁 범죄의 상징물을 개양한 항공이나 선박에 대해서 우리 영해와 상공을 지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상징하는 옷과 소품의 제작과 유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우길기 금지법 3건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당의 전재수 의원도 지난 4일에 비슷한 내용을 담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련한 법과 항공안전법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죠. 사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반나치법이라고 해서 나치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즈 문양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길기는 지금 일본의 극우파랄지 아니면 또 스포츠 응원에서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팝스타들의 어떤 옷이랄지 아니면 뮤직비디오에도 가끔 우길기가 언뜻 보여서 굉장히 공분을 사고 있고 또 이것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관함식을 통해서 우길기 논란이 재점화된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국제사회에 우길기가 전범기인 것을 다시 한번 알리고 일본의 입장이나 인식도 좀 고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지난 1편에 이어서 2편으로 우길기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화해치유재단 그리고 이번에 말씀드렸던 우길기가 한일 관계의 새로운 뇌관 그리고 새로운 변수나 현안들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향후에 이것이 두 나라 사이에서 어떻게 전개될지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꾸준하게 계속돼야 과거사에 대해서 우리가 눈뜨고 코 베이는 일은 없을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들에게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한 번씩만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해놓으시면 제가 컨텐츠 올릴 때마다 자동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림이 가니까요. 한 번씩만 또 활성화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안녕!